예, 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팽팽히 맞서면서 현재는 하락 반전 2004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추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 개선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점일 텐데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는 듯 싶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관과 프로그램 매물의 부담을 느끼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낙폭이 크진 않은 상황인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 시각 코스피는 3.5포인트 하락한 2,00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000포인트 돌파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승폭이 그리 크진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기관과 프로그램 매물의 부담을 느끼면서 11시 구간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개인과 외국인 그리고 기관과 프로그램 매물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1,500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펀드 환매가 부담을 느끼면서 기관이 1,800원 이상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 매물도 출회되면서 지수에는 부담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장중 하락 전환한 이후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닥은 2포인트 하락한 51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516포인트로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물로 10시 구간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키우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10포인트 초반에 머물면서 0.4% 약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13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달러 강세로 상승 출발한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1원 급등한 1,151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1,143원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1,150원대까지 뛰어 올라왔는데요. 외환 당국의 단기 외채와 함께 장기 외채에도 은행세를 부각키로 하는 등 자본 통제 강도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러한 위험성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많지 않은 점도 원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000을 견인했던 대형 IT주들이 오늘 주춤하고 있습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오늘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삼성전자가 1.7%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 2%, 3%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삼성전기와 삼성 SDI도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대 머물자 증권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52주 신고가 갈아치웠습니다. 현재 3%,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증권과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모두 1% 이상 오르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다고 하죠. 이에 독감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슈퍼박테리아 의심 환자도 늘면서 독감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KPM테크가 5%, 중앙배신도 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바이오와 3%, 파루도 3%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 전반에 삼성 효과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14.8%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포피아가 1.4% 오르고 있고요. 나노엠텍과 IM도 2%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지수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코스피가 2,005포인트, 코스닥은 512선에서 코스닥은 그래도 510선은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부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2부를 도와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홍희진 전문가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들어온 종목들 바로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해 드릴 종목은 대한통운인데요. 대한통운을 매수하고 싶다. 얼마 정도에 매수해 보면 좋을까요? 라는 말씀 문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택배 관련주 중에서 추천한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3573님께서 문의를 하신 건데요. 택배 회사가 포화 상태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또 이런 택배
택배 전문 업체들에 관심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보다는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뭐 택배가 앞으로 좀 성장성이 두드러진다 이런 부분보다는요, 그 시장에서는 이제 포스코에 대한 M&A설이 또 이제 한 차례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한 차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금호 그룹에서 이제 재무적 리스크가 좀 감소를 하면서 이제 이거 워크아웃이 종료가 된다면은 그에 따라 또 M&A 기대감이 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좀 호재로 작용을 해서 이제 단기간에 좀 주가가 이제 많이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실적 대비는 아직까지도 좀 고평가 구간이 아닌가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으세요. 더군다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좀 대응이 조금 더 힘드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뭐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은 한 86,000원대에 대한 지지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그 정확한 지지가 나올지 여부는 일단 좀 지나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조금 유지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업종, 다른 대형주,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이제 급등에 따른 이제 조정을 살짝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전기전자라든지 아니면 뭐 중공업 종목이나 아니면 최근에 뭐 해외 플랜트로 부각을 받고 있는 건설 쪽으로 조금 시각을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통운이 최근 2달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택배 사업이 호황을 누려서라기보다는 포스코의 M&A 이슈 때문에 오른 측면이 있고, 지금 가격대 약간은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 종목보다는 다른 업종으로 시선을 돌려보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LS인데요. LS를 사신 분 105,00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943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겨우 매수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계속 보유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문자를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년까지 보유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LS가 이제 보유한 자회사들이 지금 성장성이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요. 그 LS 전선 쪽이나 LS 산전이나 또 이제 LS 니코동 재련 해가지고 최근 이제 동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에 따라 매출도 급증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성장성 부분이 아직 LS에 대한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은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은 올해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년을 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전 고점 123,000원을 넘어서는 한 14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은 지금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최근에 시장이 조정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주가의 하방 경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은 중장기적인 지지선인 95,000원 정도의 하방 경직은 지금 확실하게 지금 지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기 이평선이 지금 턴을 하고 있습니다. 121선을 잠깐 하향 이탈을 했지만은 241선이라든지 481선에 대한 지금 그 터닝 포인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너무 단기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내년에 상반기 중국에서도 전선에 대한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일단은 좀 꾸준한 보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돈가격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구리가격 급등 관련주들이 또 오늘 매기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반적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구리 가격이라고 하면은 그 미국 쪽에서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달러와 약세가 만약에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구리 가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투기 세력도 이제 구리에 대한 그 상승에 또 이제 베팅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풍산이라든지 뭐 LS 니코동 재련 같은 종목들의 수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주목을 해보신다면은 원자재 관련주는 앞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맞물려서 지속적인 좀 우상향이 예상이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효성을 봐드릴게요. 효성 문의하신 분 6292님이시고요. 효성을
10만 원대군요. 11만 원에 사셨다고요. 30%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셨는데 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주당 3,000원 정도 이익이 나신 상태거든요. 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효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주회사긴 하지만은요. 일단은 효성 같은 종목 이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이 좀 강한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섬유 부분에 보신다면 최근에 면화값 급등에 따른 지금 이게 폴리에스터 부분, 이게 스판덱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선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에 따른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타이어 코드라 그래가지고 타이어의 그러니까 부품의 일종이죠. 그런 타이어 수요의 지속적인 타이어 수요에 대한 그러한 부품에서도 지속적인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효성에 대한 성장성 은 조금 더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실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6천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4조가 채 안 되는 시점에서 저는 지금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더불어서 지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손절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은 저는 좀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이제 마진 5선으로 잡아드린다면은 10만 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다시 지켜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금호산업을 좀 살펴볼까요? 차트가 이처럼 복잡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금호산업을 6903님께서 13만 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대우건설이 산업은행에 넘어가면서 이제 기업은 자체는 좀 부담을 덜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재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던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 지금 3분기 실적을 봐도 지금 점차 이제 금호산업에 대해서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호석유라든지 아시아나항공 쪽도 마찬가지고요. 금호타이어에서도 영업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매출 증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워크아웃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가 아닌가라고 예.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워크아웃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업 정상화 과정이 이게 좋게 끝난다면은 그에 대한 수혜도 한 번쯤은 충분히 볼 수 있는 기업이고요. 또한 최근에 건설 경기 좀 바닥론이 솔솔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그에 따른 이제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어차피 지금 매도를 못 하시고 나서 지금 쭉 끌고 오신 종목인 만큼 일단은 좀 더 길게 보시는 전략, 그러니까 1, 2년 정도 좀 길게 보시는 관점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저는 그러한 것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금호석유라든지 아시아나항공이나 금호타이어나 동사에 대한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지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좀 오래 들고 계신 거 조금만 더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유한양행 봐드릴게요. 하나이34님께서 휴대폰 뒷번호가 1234시네요. 1234님께서 유한양행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17만 원이시고 30%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이 종목도 함께 좀 봐드릴게요. 예. 최근에 제약 업종에 대해서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는 리베이트 관련 규제 해가지고 쌍결제 도입.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저런 좀 안 좋은데요. 이게 매출에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상당히 많은 시점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유한양행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하반 경직을 어느 정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무상증자 얘기도 나왔었죠. 0.05주에 대한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앞으로 조금 더 그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익률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업종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고려를 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16만 원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지금 지지선을 구축이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지만 16만 원에 대해서 지금 하반 경직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지속적인
장기적인 홀딩이 가능한 관점으로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역배열 상태로 전환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추가적인 하락만 없다면은 충분히 저는 17만 원을 넘어서 지난 전고점이 19만 원까지 돌파는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업종인 만큼 현재 비중은 좀 크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16만 7천 원 정도 이 구간에서 매수 가격 대비 좀 손실이 보셨더라도 한 10% 정도 비중을 줄이시고 나서 이제 대응을 좀 다시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 하고 있고요. 그 비중은 일단 현금 보유하시고 나서 이제 다른 업종에 대한 눈을 돌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큐로컴 봐드릴게요. 큐로컴을 사신 분은 1807님이시고 평균 매매가가 1,474원이라고 합니다. 1,474원이면 현재 1,410원 선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손실 구간이신데요. 보유량을 주식 보유량을 적어주셨는데 비중은 얼마나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큐로컴이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중이면 그래도 꽤 많이 갖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큐로컴 어떻게 보고 계신지 홍희진 연구원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큐로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이제 개발업체라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 뭐 슈퍼박테리아, 테마주에 묶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얘기 나올 때마다 급등했다가 또 빠지고 또 급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투자를 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길이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뭐 대형주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도 대응이 상당히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12월 9일 날에는 좀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니 지금 최근의 흐름은 뭐 4일 동안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매수 타이밍이 제가 예상을 할 때는 좀 급등한 시점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조금 안 좋게 나온다면은 그에 대한 또 수혜가 부각이 되면서 또 급등하는 측면을 보여주고 또한 이제 반대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또 급락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지금 현재 시점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다면은 저는 지금 그 손절가를 지금 손절가를 지금 121선으로 잡아드리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손절가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손실은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시지만은, 저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00원에, 1,395원에 이탈이 있다면 일단 비중을 한 60% 현재 보유하신 비중에서 60%의 비중을 줄이시고 나서 다시 지켜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난 전고점이겠죠. 1,55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큐로컴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KPM테크 볼게요. KPM테크를 하나구 80님께서 가지고 계신데요. KPM테크가 현재 4,200원대인데 손실률이 50%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랑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는데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신다면 주식에 대해서 매수 가격이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KPM테크 좀 전에 설명해드린 큐로컴과 마찬가지로 같은 테마에 지금 묶여있는 종목입니다. 예. 하지만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요, 도금 관련의 업종인데, 뭐 신규 사업으로 최근 뭐 항바이러스, 뭐 섬유 사업에 집중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에 대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시장 대비 상당히 조금 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고점이죠. 4,400원에 대한 좀 강력한 저항대로 지금 형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4일 동안에 좀 강력하게 윗꼬리가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으로 저는 5,000원권 이상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돌파를 못하고 밀릴 경우는 지금 저는 손절가를 지금 한 4,000원 정도 5일선 기준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원을 이탈할 경우는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나서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이제 이렇게 갈아타는 전략을 제시해드릴 텐데요. 단기적으로 4,400원의 돌파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종가상으로 4,400원에 안착이 이루어졌을 경우는 5,000원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 네. 한 종목 더 볼게요. 네. 삼성전자가 최근처럼 이렇게 많이 상담이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네. 삼성전자를 80만 원에 사신 분이 계십니다. 네. 80만 원에 사셨는데 비중이 100%시라고 하시고요.
100만 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올해 안에라는 단서를 덧붙여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7535님의 종목인데요. 네. 함께 좀 봐주시죠. 지금 100% 투자를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다고요? 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좀 상당히 조금 수익이 좀 많이 보신 상태신데 지금 어제 오늘 좀 기관 쪽에서 지금 전기전자에 대한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삼성전자에 집중하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흐름이 좀 단기적으로 그 낙폭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동안은 좀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측면을 고려를 해보신다면은 당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삼성전자라고 하지만은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뭐 직선으로 이제 올라갈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5일선과 21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시점에서 저는 최소한 지금 조정 구간을 지난 전 저점 부근이죠. 전 저점 부근인 88만 원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8만 원 정도까지의 저점을 찍고 나서 횡보의 흐름을 보이고 다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21선과 수렴을 할 때 다시 상승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신다면은 앞으로의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업황 부분에서도 지금 최근에 뭐 디램보다는 낸드 플래시에 대한 지금 그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도요. 이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보실 때 시장 세계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의 그 독보적인 조금 앞으로의 그 수익성이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너무 단기간에 하락이 있다고 지금 매도하시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88만 원의 이탈이 없다면은 지속적인 홀딩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계속해서 동일방직 상담해달라고 문의를 하신 분 계신데요. 내일 증시전략센터 시간에 저희가 먼저 좀 상담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홍희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부터 살펴보죠. 코스피 지수가 사흘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4포인트 내린 205포인트 선에서 200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기는 하지만 기관 쪽에서 오늘 투신을 중심으로 2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가 나오면서 지수에는 하방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는 사는데 선물 시장에서 3천 계약 이상 팔면서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포인트 하락 5거래일 만에 조정인데요. 51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수에 기관이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11월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만 3천 명이 늘고 실업률은 3.0%로 0.3%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10만 명으로 30만 명이 넘게 늘면서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3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3.0%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3%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실업자 수는 73만 7천 명으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6.4%로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6%대로 내려섰습니다. 지식경제부가 내년 1분기에 성장 잠재력이 큰 중견기업 30곳을 선정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선진 경제로의 진입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글로벌 중견 전문기업 육성 사업과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가속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내년 상반기에 글로벌 중견기업 후보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선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해 내년 11월 평가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소매 시장 규모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신세계 유통연구소는 내년 소매 시장 규모가 올해 대비 5.7% 성장한 211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소매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8.4% 성장한 199조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소는 최근 몇 년간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TV 홈쇼핑과 온라인몰 등 무점포 판매업이 내년에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올해보다 12.2% 늘어난 34조 4천억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구소는 내년 유통 키워드로는 가치 소비의 소비자 참여 확대, 크로스 채널 강화,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을 꼽았습니다. 경북 지역에 이어 경기 양주시와 연천군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 양주시 남면 상수리와 연천군 백항면 노곡 1리의 돼지 농가에서 접수된 구제역 의심 신고는 구제역으로 판정됐고 이들 농장은 각각 돼지 1,200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농장주는 같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당국의 방역망을 뚫고 경기 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보여 방역당국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을 종전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올렸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해오셨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저희가 책 선물 받으실 2분을 선정해 봤습니다. 예, 말씀을 해드릴게요. 손실이 50% 이상 난 상태다. KPM테크 상담 요청하신 1980님께 드리겠고요. 또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금호산업 보내주신 6903님께는 시장을 이기는 심리투자 법칙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끝까지 잘 점검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